안녕하세요. 지식약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괜히 몸이 노곤하고 나른해지면서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누워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에는 몸이 더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귀찮아진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면 밥상 치우자마자 누군가 소파로 가서 배부르다 하며 눕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 식사 후에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젊을 때처럼 기운이 넘치지 않으니 밥 먹고 좀 쉬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눕거나 시원하게 샤워를 하거나 소화를 시킨다고 산책을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응급실까지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지식약방에도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밥 먹고 누워도 되나요? 식사 후에 샤워해도 괜찮을까요? 밥 먹자마자 운동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 역시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크고 작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실제 경험과 각종 의료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런 정보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60대, 7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특히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평범한 습관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 3가지 행동만큼은 반드시 피하라고 경고하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최근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쓰리거나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밥을 먹고 바로 목욕탕에 갔다가 현기증이 나거나 친구들과 운동하러 나갔는데 배가 불편해서 즐기지 못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생각보다 이런 작은 불편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이 탓인가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기게 되지만 사실은 모두 식사 후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TV에서도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 무엇이 맞는지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해도 괜찮은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약방에서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대한소화기학회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와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식사 후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소화기, 건강심혈관, 건강 전반적인 활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3가지 행동은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질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는 식사 후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밥만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파나 침대 쪽으로 몸이 이끌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의례 거실에 모여 다들 한 번쯤은 배를 두드리며 누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에 몸이 무거워지고 나른해져서 그냥 잠깐만이라도 눕고 싶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들곤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집뿐 아니라 친구네 집에 가도 비슷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우리 몸에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고치라고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응급실이나 내과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체한 걸로 생각하고 참고 넘기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식사 후 눕는 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은 식도를 따라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 소화액과 위산이 분비되어 음식을 분해합니다. 이때 위와 식도 사이에는 식도 괄약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있어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밥을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이 괄약근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흔히 위산 역류 혹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소화기학회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해외의 여러 건강기관들에서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 능력이나 식도 괄약근의 힘이 예전만 못해져서 식사 후에 바로 누웠을 때 역류가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 중에 밥 먹고 나서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심한 경우에는 자다가 역류 때문에 깜짝 놀라 깨어나는 경험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류가 반복되면 단순히 속이 쓰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밤에 누웠을 때 자주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픈 증상, 심하면 쉰 목소리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면서 만성적인 기침이나 천식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응급실이나 내과에서 이런 증상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또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단순히 위산 역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소화 자체도 방해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가 음식물을 천천히 분해하면서 소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누워있으면 위장 운동이 더뎌지고 음식물이 오래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오히려 배가 불편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그래서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천천히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소화기관의 힘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위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밥 먹고 바로 누워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습관도 점점 몸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도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식도 점막이 손상돼서 출혈이나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드물게 식도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모든 소화기 학회와 의료기관에서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만큼은 꼭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밥 먹고 바로 누웠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한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아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위산 역류가 장기적으로 식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눕고 싶은 충동이 들 때에는 의식적으로라도 30분 정도는 앉아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식으로 편안하게 휴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쌓여서 위장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더 큰 병을 예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와 소화불량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밥을 먹은 뒤에 최소 30분만이라도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소화를 시키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밥을 먹고 나면 시원하게 샤워하거나 목욕탕에 가고 싶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식사 후에 땀도 나고 몸이 찝찝하니까 곧바로 욕실로 가는 분들이 적지, 또는 집에서 밥을 먹고 바로 찜질방이나 대중목욕탕을 찾는 게 일상이 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예전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서 식사하고 나면 항상 습관처럼 목욕탕에 다녀오시거나 샤워를 먼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저 일상적인 풍경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샤워를 하면 소화가 더 잘 될 것 같거나 몸이 개운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식사 직후 샤워나 목욕을 하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식사 후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소화기관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소화가 잘 되도록 우리 몸의 혈액이 위와 장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소화에 집중하라고 몸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샤워나 목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이 갑자기 피부 쪽으로 분산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의 혈관이 넓어지면서 몸 전체로 혈액이 퍼지게 되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때문에 몸이 긴장하면서 혈액순환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원래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가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여러 건강기관에서는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샤워나 목욕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식사 직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어지러움,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습관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도 식사 후 바로 샤워나 목욕을 했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서 쓰러진 분들을 종종 만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았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에는 밥을 먹고 목욕탕에서 쓰러졌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니 절대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식사 직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저혈압이 올 위험도 높아집니다. 밥을 먹고 나면 원래 우리 몸은 소화에 신경을 쓰기 위해 혈압이 살짝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따뜻한 물에 오래 있거나 갑자기 일어서는 행동이 더해지면 혈압이 더 크게 떨어져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은 더 위험할 수 있고, 심하면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의식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샤워나 목욕이 왜 위험한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밥을 먹은 뒤에는 위와 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까 많은 피가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거나 특히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피부 쪽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소화기관에 필요한 피가 부족해지면서 위장에 부담이 가고 몸 전체가 갑자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샤워를 했더니 배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컨디션 문제로 넘기실 수 있지만 사실은 신체 내부에서 혈액 분포와 소화 기능이 모두 흔들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식사 후 목욕탕에 다녀온 뒤 유난히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면 꼭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의료진들도 소화불량이 반복되거나 식후에 몸이 힘든 분들께는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몸을 쉬게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목욕탕에서 오래 있거나 사우나를 즐기시는 분들 역시 식사 직후에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쓰러질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에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밥을 먹은 후 몸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식사 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시길 권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소화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볍게 앉아서 쉬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몸도 조금 편안해졌을 때 샤워를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식사 후 바로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습관은 그저 깨끗해지고 개운해지자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욕실로 가게 되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만 쉬어주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 후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충분한 휴식입니다. 욕실로 향하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족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에 바로 샤워나 목욕을 했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는 이 습관을 잠시 멈추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식사 후 곧바로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습관 대신 충분한 휴식 후에 몸을 씻으시는 현명한 생활을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소화불량과 어지럼증, 그리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밥을 먹고 바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화를 위해 걷기나 가벼운 움직임은 좋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운동장이나 헬스장으로 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바로 움직여야 편해진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 역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액이 분비되고 음식이 잘게 분해돼야 하는데 이때 위장에는 많은 혈액이 몰려들어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곧바로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소화기관뿐 아니라 근육과 피부 쪽에도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에 필요한 혈액이 줄어들고 위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이나 빠른 걸음 달리기, 계단 오르기 같은 동작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음식물이 아직 위에 남아 있는데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위장에 압력이 가해져 복통이나 속쓰림,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내과에서도 식사 후 곧바로 무리한 운동을 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며 내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나 미국 메이오 클리닉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식사 후에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근육이나 심장도 부담을 느끼기 쉬우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 빠른 산책이나 운동은 위장뿐 아니라 심혈관계에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밥을 먹고 바로 걷거나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잠깐 일어나서 움직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운동 강도가 세지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이 되고 소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 후 답답함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느끼신다면 식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기관이나 근육혈관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습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심장이 갑자기 무리를 받게 되면 어지러움이나 쓰러질 위험도 커집니다. 식사 후에는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평소처럼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몸을 억지로 움직이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몸이 편안해졌을 때 산책을 나가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 소화에 방해가 되고 몸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걷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잠시만 참았다가 휴식을 충분히 취한 뒤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장, 건강과 전반적인 몸 상태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샤워하고 운동까지 곧바로 하는 습관은 평소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응급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나만은 괜찮겠지 하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한번 큰 탈이 생기면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위장과 심혈관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실제로 만나는 분들 중에는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웠다가 갑자기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서 내원하거나 식사 후 곧바로 목욕탕에 갔다가 현기증으로 쓰러져 이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밥 먹고 바로 운동을 나섰다가 복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다가 점점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사 후 잠깐의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밥을 먹은 뒤에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위장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들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거나 샤워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습관만 바꿔도 위장과 심혈관 건강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건강을 만듭니다. 식사 후에는 무리하지 말고 잠시 앉아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부터 이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약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